안녕하세요. 크립토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하락장 와중에도, 전쟁 와중에도, 혼란한 와중에도 뒷단에서 그들은 본인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빅픽처를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테더 아시죠? 스테이블 코인 1위. 이 테더라고 하는 회사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한국을 방문해서 누굴 만났을까요? KB금융지주, 코인원, 굵직한 회사들을 계속적으로 만나서 뭘 했겠습니까? 사실 서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클이 더 어떻게 보면 더 활발한데요. 우리나라 시중은행들, 그다음에 제일 큰 그 거래소들 만나서 우리 거 좀 써주라. 그 거래소 안에 집어넣어주고 너희들 이제 테더 그 USDT, USDC 필요한 거 아니냐? 유통 거래를 늘릴 수 있게 한국 생태계 확장에 기여할 수 있게 자꾸 와서 이제 쉽게 말하면 영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 거 써달라. 근데요, 테더도 그렇고 서클도 그렇고 이게 달러 아닙니까? 달러를 좀 찍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영업을 왜 남의 나라 와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이게 실은 우리가 익숙해서 그렇지만 불과 한 5년, 6년 전만 해도 상상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면 한국 정부, 일본 정부, 저기 중남미 어딘가 중남미, 라틴 아메리카 정부들은 이거 이렇게 내버려둬도 됩니까? 자국 내에서 원화를 쓰고 엔화를 쓰는 게 아니고 자꾸 이제 디지털 달러를 쓰려고 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이게 조금 그 이제 러프하게 얘기를 드리면 경제 식민지화일 수도 있거든요. 왜? 자국 화폐에 대한 통화에 대한 통제권을 다른 거 쓰면 디지털 달러 쓰면 점점 뺏길 거 아닙니까? 그 정확히 표현하면 전 세계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이런 지금 무자비한 어떻게 보면 침입이죠. 이것을 딱히 방법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융 엘리트라고 하는 이 친구들이 달러 패권, 달러가 지금 사실 수명이 거의 다 했었지 않습니까? 또 너무 팬데믹 때 많이 찍었기도 했고 신뢰도 많이 무너졌고 이제 미 국채도 안 사주고 브릭스다 뭐다 자꾸 다른 거 한다라고 하니까 이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달러 패권을 연장을 했던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한번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과거 영국은 어땠습니까? 영국이 잘 나가는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이뤘을 때 영국의 파운드화는 금과 딱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금본위제를 실시를 했었죠. 무려 110여 년간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통을 이어받았던 나라가 바로 미국이죠. 미국도 달러와 금을 바꿔주겠다. 이론 수당 35달러. 이걸 딱 연결을 시켜놨죠. 금본위제를 채택을 해서 대략 80년 정도는 유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베트남 전쟁이다 어쩌고 해서 1971년 나 이거 못하겠다. 왜냐하면 이미 달러를 많이 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71년도에 그 연결고리를 끊어버렸던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채택을 했던 게 미국의 달러를 이번엔 금이 아니라 어디에 연결시킵니까? 석유에다 연결시켜요. 쉽게 말하면 페트로 달러의 시작이었죠. 요거는 대략 1974년도 그 헨리 키신저가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50년 계약 비밀 회동이었다고 하는데요. 그게 지금은 이제 끝났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대략 50년간 달러와 석유 연결고리를 잘 지켰었습니다. 달러 패권 위기에 있을 때 연장 방법이 좀 뭡니까? 전 세계가 가장 원하는 필요로 하는 필수 상품. 그게 이제 그 중에 하나 금이었고 그 중에 하나가 석유지 않습니까? 여기에 달러를 딱 연결을 시켰던 겁니다. 이번에 또 달러 패권이 또 지금 이제 거의 수명이 이제 끝나가거든요. 이번에는 업그레이드 방법을 씁니다. 이번에는요. 그 달러와 금, 달러와 석유 이렇게 하나씩 패깅이라고 하죠. 연결을 시키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 모든 가치 있는 상품 또는 필수 자산 또는 자원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다 디지털 달러와 연동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금, 은, 희토류, 석유, 곡물, 심지어 전기 에너지, 비트코인, 이더리움, 지적재산권 등등 전 세계 모든 자산 또는 가치를
지금 뭐랑 연결을 딱 시켜놓습니까? 디지털 달러.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모든 가치 있는 거 사고 싶어? 그럼 뭐 사야 됩니까? 달러 사라는 거예요. 디지털 달러. 현재로서는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자산 토큰화가 바로 여기서 갑툭튀가 그래서 아닌 겁니다. 블랙락이 뭐 공부를 해봤더니 그게 아니고요. 아주 오래전부터 달러 이제 이렇게 가면 죽겠구나. 달러가 제가 볼 때 앞으로 최소 한 50년 이상은 지금 수명을 연장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당분간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전에 금 살려고 하면 무조건 달러가 필요했거든요. 석유를 살려고 해도 무조건 달러 아니면 안 받아줬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뭐 물론 아니지만 전 세계 모든 가치 있는 자산, 심지어 전기, 이제 앞으로 AI 시대에 전기 얼마나 많이 쓰겠습니까? 뭐 히토류든 석유든 금이든 은이든 이거 살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게 자산 토큰이에요. 이거 말고도 실은 그 이유가 실은 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 패권 외에도 어쨌든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죠. 전 세계적인 수요가 나오겠죠. 달러 패권을 연장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이제 그 미국 국채, 단기 국채 사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찍어야 되니까 빚 문제도 해결하고요. 이제 월가 입장에서 보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전 세계에 그 가장 가치 있는 뭐 이거 주식도 포함이거든요. 뭐 국채도 포함이고 뭐 금은 석유 뭐 곡식 필수 자원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집니다.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JP 모건으로 예를 치면 지금은 뭐 예대 마진하는 이제 상업은행의 성격이 가장 강하죠. 근데 이제 자산 토큰화, 특히 이제 시장 구조법이 통과가 되면 여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가 있습니다. 자산 토큰화하면 주식도 토큰화, 채권, 금, 은, 석유 이게 뭐 사실 뭐 쉬는 날도 없고요. 실시간 정산이고 수수료도 싼 거 아시죠? 부동산이다 뭐다. 그러니까 보관도 해주고요. 사고 팔 수 있는 플랫폼을 아예 런칭을 시키는 거예요. JP 모건 입장에서는 이게 왜 통제력이 있냐? 이게 뭐랄까요? 그 초창기에는 뭐 영향력이 없어 보이지만 이게 제가 쿠팡이라는 회사를 좋아하진 않지만 쿠팡 생각하시면 처음에 이제 다 깔아놓고 모든 전 세계 상품이 그쪽 뭐 아마존으로 하겠습니다. 아마존이라면 거기 가면 그냥 물건이 다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다양하고 뭐 가격 비교 뭐 저 리뷰 아니면 뭐 싼 뭐 그리고 빠른 배달까지 다 해주니까 핵심 플랫폼 이렇게 되면요. 그 플랫폼 자체가 소위 말해서 무슨 통제력, 파워를 갖게 됩니다. 정보가 데이터 정보가 거기 제일 많이 쌓여 있죠. 그러면 가격을 결정하는 실제 영향력이 생겨요. 애플에서 막 아이폰 가격 올려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 많으면 그냥 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표준을 강제할 수 있는 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JP 모건 스테이블 코인만 쓴다. 그리고 뭐 우리는 코인베이스 베이스 뭐 요 이제 레이어 2 블록체인만 쓸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유동성이 커요. 왜? JP 모건 몸집, 모건 스탠리 몸집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업비트 가서 코인을 사고 싶죠. 아니 뭐 작은 거래소 가면 막 그냥 갭이 가격 갭이 너무 커서 이제 그 싸게 살 수도 없고 비싸게 팔기도 어려운 유동성이 많은 곳으로 전 세계 투자자들이 다 몰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딱 고정되는 거죠. 그러면서 JP 모건은 큰 수수료를 당연히 가져갈 수가 있게 됩니다. 문제는 가격 결정력이 생겼고 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디지털 탈취가 가능해져요. 법적으로 우리의 소중한 피, 땀, 눈물이 섞인 자산을 뺏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쉽게 말하면 빚을 권하는 사회라고 제가 계속 얘기 드렸죠. 저는 빚을 속성상 싫어요. 제가 모기지라고 하는 말도 얘기 드렸었죠. 그 모르라고 하는 말이 죽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담보대출 이런 거 빚을 우리가 많이 내기 때문에 기업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빚을 가져가기 때문에 합법적인 탈취가 가능해요. JP모건 월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 쉽게 말하면 담보를 맡겨놓고 뭐 우리한테 그냥 돈 빌려줍니까? 담보 받겠죠. 담보가 뭐 금, 은 또는 뭐 곡물, 뭐 원유 또는 부동산을 우리는 담보대출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 담보의 가치를 폭락시킬 수가 있어요.
또는 이자율을 어마어마하게 올릴 수도 있습니다. 뭐 경제 위기다, 뭐 팬데믹이다. 물론 뭐 이자율 이제 낮출 수도 있지만 이자율 올릴 수도 있거든요. 이런 그 소위 말해서 담보 가치 폭락. 예를 들면 2008년도 그 미국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담보 대출 집 담보로 대출 받았는데 엄청난 청산이 나오는 거죠. 왜? 담보 가치가 갑자기 절반까지 떨어지리라고 누구도 상상 못 했는데 비투가 너무 많아지면 우리가 들고 있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헐값에 처분이 되겠죠. 이게 이제 한 번씩 소위 뭐 이제 플래시 크래시라고 해서 한 번씩 청산이 일어나요. 그럼 소유권은 월스트리트 기관, 은행들에게 넘어가고 우리 같은 일반 뭐 투자자들은 빚을 냈던 사람들은 우리의 자산을 박탈당하는 일이 이제 순환적으로 해서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97년도 IMF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때 우리나라 기업들 부채 비율이 정말 뭐 회계 장부도 이제 투명하지도 않았고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한번 슬쩍 그 큰 위기가 조금만 닥쳐도 그냥 바로 뭐 자금이 그때 우리나라 웬만한 기업들이 다 헐값에 저기 그 월가 그 금융기관들이 싹 다 지금 사재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나 어떤 기후 변화, 뭐 클라이밋 체인지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곡물 가격 그냥 나중에 엄청 뛸 수 있거든요. 뭐 전염병 마찬가지죠. 이런 어떤 큰 재앙이 발생했을 때 저 친구들이 그거를 뭐 이제 유도했다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유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뭐 직접적으로 뭐 했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그 상황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냐면 유가, 곡물, 금값, 은값, 뭐 희토류 이 가격의 폭등락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실제로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합법적인데요. 이걸 그 파생 상품으로 그러니까 선물 시장이나 뭐 옵션 시장에서 가격을 사실 왜곡이 가능합니다. 자산 토큰화가 이제 지금은 뭐 앞으로 5년 엄청나게 커질 건데요. 이게 활성화되면 될수록 이러한 시장 통제는 훨씬 더 쉬워질 겁니다. 당연히 법적으로는 안 됩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자금 운용 또는 조작 이게 정말 한 끗 차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교묘한 경계선이 있는데요. JP모건 제가 예로 들면 2020년 불법적인 조작 그 귀금속이나 미국 국채 시장에서 가짜 주문 넣어서 살 것처럼 하다가 밑을 쑥 빼고 살 것처럼 하다 쑥 빼서 미국 법무부로부터 지금 환율이 올라서 1조 원이 아닌데요. 어쨌든 1조 원이 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을 부과를 이미 받았습니다. 몇 명은 감옥도 갔거든요. 근데 JP모건이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안 그러겠습니다라고 하겠냐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제 쉽게 말하면 전쟁이다, 뭐 팬데믹이다, 큰 위기가 닥치면 대형 은행들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요.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려면, 해지하려면 또는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막대한 양의 파생 상품을 거래를 합니다. 해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때 발생하는 거대한 자금의 흐름이 가격을 폭등시켜도 이를 정당한 그럴 수 있지 뭐 정당한 금융의 행위구나 이렇게 입증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제가요 이걸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 조작 행위, 이거 시장을 왜곡시켰던 행위, 전 세계 벌금을 제일 많이 낸 탑 10 글로벌 금융기관 1위가 의외죠. 스위스의 UBS였습니다. 스위스 1위 은행입니다. 2위는 도이치뱅크, 3위 JP모건이 3위네요. 4위 로얄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 5위 시티은행, 그다음 메릴 린치, 바클레이즈, 라보뱅크 여기 이제 저 네덜란드입니다. 그다음 뱅크 오브 아메리카, HSBC. 근데요 범죄 건수로 하면 조금 순위가 바뀌어요. 1위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지금 2위 은행 있죠. 2위가 JP모건. 뭐 JP모건 예나 지금이나 뭐 하여튼 뭘로 하나 상위에 있죠. 3위가 웰스파고, 그다음 UBS, 시티은행, 골드만삭스가 또 있죠. 도이치뱅크, 모건 스탠리도 있습니다. 바클레이즈, HSBC. 그러니까 벌금으로 치면 지금 유럽에 있는 은행이 지금 하나 더 많거든요. 근데 범죄 건수로 하니까 압도적인 탑3 기관들이 지금 다 미국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웰스파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작년 10월 10일에 뭐 그 대청산도 있었고 저기 뭐 10시만 되면 이제 그 제인 스트리트가 비트코인 자꾸 팔고 밑에서 다시 받더라. 요 이제 조작도
제가 이제 그래서 얘기를 드렸던 거죠.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놓고 왜 그걸 먹었어라고 하는 게 조금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유사시에 가격 폭등. 저는 이게 이제 지금은 아닙니다. 나중에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파생 상품을 통해서 레버리지 압박을 가할 수가 있어요. 실물, 실제 실물 시장, 금, 은, 석유 그것보다 파생 상품 시장이 훨씬 커요. 규모 자체가 파생 상품은 이게 정확한 데이터를 찾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뭐 파생에 거듭해서 그러니까 월가에서 파생 상품 매수 포지션 취하고 유동성을 확 죽이면 실물 가격은 산술 가치 이상으로 폭등할 수가 있어요. 개인 스트리트는 이거 반대로 했던 거예요. 폭락,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그 마켓 메이킹 역할을 하니까 비트코인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서 다시 받는 거죠. 이거 이제 유도를 하면서 꾸준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인 스트리트는 뭐 인도다 뭐 다른 데서 이 범법 행위를 많이 했었습니다. 실제로 벌금도 많이 맞았는데 이번에 지금 뭐라고 하냐? 나는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ETF 나는 그냥 해지를 했을 뿐이다. 왜 나한테 지금 이렇게 하냐? 완전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대부분 돼요. 이 뭐 마켓 메이커다 뭐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이 이런 쪽에 이제 범죄 혐의가 있으면 다 저런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정부의 비대칭성, 전쟁, 팬데믹 상황에서 그 누구보다 실물 공급망 정보, 뭐 원유의 재고, 뭐 얼마 남았는지, 곡물 수확량이 올해 뭐 풍년인지 아니면 뭐 흉년인지 이걸 먼저 파악하니까 정보 네트워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이걸 먼저 알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또는 그 반대도 가능해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정하고 포지션을 먼저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진콜을 유도한다. 그러니까 청산을 유도할 수 있는 거예요. 가격 결제권을 쥐고 있는 플랫폼이 증거금을 인상을 시키거나 담보 가치를 재평가하면 자금이 부족한 국가 기업들 자산을 헐값에 팔거나 진짜 청산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과정은 불법이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탈취하거나 가격 폭등의 이익을 취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런 폭리가 가능합니다. IMF 때 우리나라 되게 귀한 자산들 기업들 많이 뺏겼잖아요. 그리스도 저기 뭐 박물관 하나씩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뭐 비싼 뭐 국영 회사들 우리로 치면 뭐 한국전력 같은 이런 것들이 뭐 IMF다 뭐다 와서 한 번씩 싹쓸이 해가는 겁니다. 헐값에. 그래서 실은 2008년도 이후에 반월가 시위가 나왔죠. 그러니까 그 월가 너희들 다 물러가라. 왜냐하면 잘못은 월가가 했는데 구제금융 세금으로 이들 은행들 그 자산 운영하는 이 회사들을 베일아웃이라고 구제금융 해줬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다 못 믿겠다 해서 실은 나왔던 게 비트코인이거든요. 2009년도에. 근데 이 비트코인이 다시 월가의 품으로 쏙 안겨서 우리가 이것을 정말 좋아할 일인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토큰화 플랫폼, 자산 토큰화가 이제 활성화되고 이제 월가 금융기관들이 여기 싹 다 뛰어들면 왜 위험하냐? 실시간으로 알고리즘을 통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전에는 이미 범죄를 해놓고 나중에 감사를 해봤더니 너 이거 뭐야? 벌금 내. 이거 잘못됐지. 감옥 가. 이게 됐다면 지금은 그냥 실시간으로 스마트 컨트랙 코딩으로 그냥 바꿔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거래를 그냥 잠깐 정지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 조작해놓고 시장 조작해놓고 나 아닌데? 나 슬쩍 바꿔놓고 나 안 했는데 라고 해도 이게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벌금보다 큰 이익이 있다. 시스템 자체가 월가의 소유라면 이 입증이 어려워진 거예요. 시스템 오류나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라고 해서 가격 결정 지 맘대로 해놓고 어쩔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심판이 그냥 선수로 그냥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체 플랫폼을 이렇게 써버리니까 불가피했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 기업이라 보시면 돼요. 미국의 굉장히 큰 회사 찰스 슈왑이라고 있죠. 투자 성향별 코인 포트폴리오를 제시합니다. 비트코인은 2%에서 5.6%까지 고객님 그 안에 포트폴리오에 집어넣으세요. 이더리움도 있습니다. 비트보다는 조금 낮아요. 한 1%에서 4% 정도 이더리움은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투자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뭐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사세요라고 지금 미국의 굉장히 큰 증권사입니다. 모건 스탠리
지금 드디어 이제 비트코인 ETF 상장이 됐습니다. 상장 첫날 대략 3,400만 달러의 자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이게 사실 뭐 금액으로 치면 그렇게 또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뭐 저 블락락 대비해서, 근데 이 그러니까 ETF 런칭 첫 번째 날 그 거래량으로 치면 상위 1%에 또 이제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뭐 이란 전쟁이 났고, 뭐 유가는 폭등했고, 지금 뭐 대공황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이다, 관세는 위헌에, 지금 크립토 클래리티 법은 뭐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데 이들의 행동은 지금 뭐 멈칫멈칫합니까? 거침이 없죠. 아이고 늦었습니다. 고객님 최저 수수료로 모시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거는 너무나 노골적인 이렇게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월가의 빅보이들, 큰손들의 행동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뭘 고민하십니까 고객님? 지금 바로 이쪽으로 와서 적게는 2%, 많게는 5%까지 바로 집어넣으십시오라고 지금 전화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메일도 쏘고 있는 거죠. 디지털 달러, 아까 스테이블 코인과 연결되어 있는, 패깅이 되어 있는 우량 자산 중 2개, 당연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넣으면 섭섭하겠죠. 그리고 클래리티 액트, 지금요 그 부활절 방학입니다. 미국의 상원이. 근데 다음 주부터 이제 의원들 자기 이제 지역구 갔다가 아마 돌아올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거 입법 뭐 절차를 이제 밟을 겁니다. 이 법이 통과가 되고 이제 뭐 이게 코인이냐, 코인이 상품이다, 뭐 증권이다, 이게 명확해지면, 뭐 증권이라고 해서 다 뭐 이상한 게 아니고요. 이게 명확하지 않은 게 문제거든요. 이렇게 되면 JP 모건이나 모건 스탠리는 쉽게 말하면 날개를 답니다. 이게 단순 어떤 그러니까 자금의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거래량에 있어서나 자산 토큰화 한다는 거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쉽게 말하면 파이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어요. 뭐 이제 테크 기업 주식들 뭐 이거 토큰화해서 사고 팔고 하면 훨씬 거래량이 그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숙탁도 하고 뭐 유동성을 공급하기도 하고, 하여튼 이제 뭐 쉬는 날도 없으니까 이 모든 뭐 이걸 뭐 그 대출도 받고 수탁하고 사고 팔고 모든 자산을 다 내 안에서 사고 팔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그 영향력이 되겠습니다. 월가 플랫폼은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 세계 돈이, 그러니까 이제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오겠지만 뭐 크립토 지수 ETF에도 오는 거고, 그냥 모든 게 다 블록체인 위에서, 온체인 위에서 토큰화 거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법을 지금 통과가 저는 이제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 JP 모건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뭐랄까 독하다. 어차피 이거 통과시킬 것 같은데요. 그 전에 힘겨루기를 통해서 상대방의 뭐 코인베이스가 됐건 누가 됐건 힘을 그냥 납작 밟아 놓으려고 제가 볼 때는 끝까지 쉬운 이런 상대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본인한테 실은 가장 큰 도움이 되거든요. 골드만삭스는 2분기 브렌트나 WTI 원유 가격이 한 $90, 뭐 $87까지 떨어지지 않겠냐, 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도 클래리티 액트, 시장구조법 빨리 통과시켜라.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재밌는 얘기를 해요. 이 코인이라고 하는 자산, 이 시장구조법이 통과가 돼야 이게 우리나라의 그 시큐리티, 보안에도,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고 내셔널 시큐리티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저는 비트코인 액트가 그런 맥락에서 맥을 같이 한다라고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이다, 이란이다, 우리가 뭐 어떻게 뭐 이들 뭐 직접적인 관련이 있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투자자로서만 봅니다. 미국이 어쨌든 종전을 위해서 또 입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멀리 남았다라는 생각은 들진 않고요. 기본적으로 4월이 막 그렇게 익사이팅하다라고도 보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